예, 우리 그러면 이제 샘플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설정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트레이닝 혹은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엮어주고 이런 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뉴런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 밑에 바닥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혹은 X라고도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 밑에 레이어가 있는 것이고 이 밑에 레이어에서 커넥션이 있다 그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x1, x2, x3가 있고 여기 hidden 1, hidden 2, hidden 3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결이 있을 것이고 이게 웨이트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웨이트가 존재한다. 웨이트가 존재하고 이 웨이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돼서 이 i번째 레이어가 지금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돼서 netj라고 하는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는 여기 또 무엇을 거치게 돼 있습니까? 예,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리커시브하게 여기 있는 것이 또다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레이어를 거쳤다. 뉴런을 한 단계의 뉴런을 거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건 데이터 레이어 하나, 데이터 레이어 둘, 데이터 레이어 셋. 한 단계의 뉴런 레이어를 거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든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뭔가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이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은 로지스틱 펑션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의 x의 1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df x가 됐었고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dx가 됐었다. 요거를 w x라고 할까요? 뭐 wx라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 x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dx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fx의 1-fx의 형태로 데리버티브가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데리버티브를 앞에서 이제 여러 번 구해봤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에 대한 기본적인 프리미티브한 수식적인 표현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데이터가 변수로 주어진 상황에서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펑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펑션에 필요한 뭐 서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정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가 옵티미제이션 된다. 파라미터가 러닝이 된다. 인퍼런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로 옵티미제이션 한다는 뜻인데 최적화를 한다는 것인데 최적화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식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로스 펑션으로 여기서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요. 뉴럴 네트워크 위크에서는 예전 다른 데서는 계속 확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확률 얘기를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 단순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확률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 아웃풋 단에서 0, 1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우리 시그모이드 펑션을 쓸 수 있겠다, 로지스틱 펑션을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만 하지 내부가 확률적인 모델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일단 이 목적으로 하는 아웃풋과 그 다음 피드포워드해서 나온 아웃풋이 딱 맞아지도록 로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펑션을 쓸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에러 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러 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T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OK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프리딕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아웃풋이 되겠고. 교수님, 여기 있는 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K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풋 레이어의 width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아웃풋이 있을 경우, 종류의 아웃풋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K개의 아웃풋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여서 에러 텀을 이렇게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argue mean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의 방향, 목적은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레버를 조절해서 이 배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할 것인가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서는 뭐 따로 더 정의할 게, 액티베이션 펑션 단에서는 더 정의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남아있는 플로팅 되어 있는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 W 웨이트들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의할 수 있을까? 잘 정의하는 디렉션은 요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닝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사실은 크게 하나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내는 웨이트다. 이 웨이트가 두 개의 레이어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JK, WIJ 이렇게 두 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이 요것에 영향을 받나요? 예, 받겠죠. 여기서 정보가 쭉 피드 포워드 해나가면서 마지막 OK까지 가면서 이 W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영향은 어디에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의 반영은 여기가 되겠다. 그죠? 여기 이제 요쪽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요것은 인풋 때는 정보니까 따로 반영은 되지 않을, TK라고 하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OK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OK 내부에 보면 분명히 이 W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다. 그죠? 해서 우리가 에러 텀을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시키는 W를 찾기 위해서 이것의 그레디언트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 텀 속에는 WJK와 WIJ가 바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 속에 이제 함수 속에 들어있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데리버티브를 좀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방식대로 이런 에러 텀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것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WJK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는 WJK를 배우고 그 다음 WIJ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첫 단계로는 WJK를 요거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타겟 베리어블 혹은 슈퍼비전이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한 레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는 WJK가 나와 있지 않게 되겠다. 그죠? 대신에 이 OK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WJK가 활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만 요 속에 이게 없으니 체인 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리버티브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에러 텀에다가 먼저 O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하나 취해주고, 그다음 OK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기 있는 속에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넷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다. 그죠? 하나의 베리어블로 그것을 또 데리버티브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텀은 지금 여기서 바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요 텀은 지금 어디서 온 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슝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JK를 찾아가려는 과정이 되겠다. 그죠? 넷K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속을 봐야 되는데, 넷K는 다음과 같이 정의.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면 WJK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사실 이건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 없애고 하면 이게 다시 복원이 되게 되겠다. 그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미분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미분을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로 요 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요 파트에 대해서는 OK로 미분을 하는 것이 되겠다. 그죠? OK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면은 이 2가 스퀘어 텀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스퀘어 텀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곱하기 2가 되겠다. 2분의 1에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tk-ok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dok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k 인덱스가 하나로 찍혀져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메이션 k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 텀만 살아남게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 상수 텀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k-ok 스퀘어의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퀘어 텀이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스퀘어 텀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k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 tk-ok에다가 한 차수 내려가서 1이 되고 ok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ok는 뭐 선형이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tk 그 다음에 요건 없어지는 것이 원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k 플러스 뭐 ok 이런 형태가 되겠다. 혹은 뭐 마이너스 앞에 취해가지고서 요것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도 됩니다. 요게 어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요 파트가 되겠다. 그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앞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것은 어느 케이스가 요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지스틱 펑션일 때.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데리버티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도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슉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온 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트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 마지막 파트는 어떤 부분이냐? 요 선형결합한 요 파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선형결합한 요것인데 이것은 더 미분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그냥 선형결합이니까 WJK 대상으로 미분하면은 앞에 있는 개수만 남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WJK 1차니까 그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겠다. 그죠? 요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텀으로 만들어진 크게 세 개라기보다는 뭐 크게 세 파트로 만들어질 거 한 텀, 두 텀, 세 텀, 네 텀으로 만들어진 이런 데리버티브를 그레디언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러닝하는 그레디언트를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형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초장에는 WJK는 마음대로 이니셜라이즈 해놓습니다. 마음대로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처음에는 이니셜라이즈 해놨다가 이터러티브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이것은 러닝 레이스라고 하여 우리가 뭐 알아서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너무 큰 값을 잡으면은 오실레이팅 할 수도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것을 적어놓으면은 러닝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그레디언트는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죠?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조금 간단히 풀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플러그인 한 결과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 밑에서는 바로 좀 새로운 로테이션을 하나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노테이션이냐 하면은 요 델타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하나 인트로듀스 했습니다. 이 델타 시그널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 부호만 뺀 밑에 있는 거 여기 한 텀, 두 텀, 세 텀 세 개의 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러닝 하려고 하는 인풋 레이어의 OJ라고 하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는 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요 위에서 내려오는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어떤 디스크레펀시가 있으면 좀 차이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델타 시그널을 밑으로 내려줘 가지고 이 웨이트를 러닝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해서 웨이트를 러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의 정보는 이 델타 시그널에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델타 시그널에 다 축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J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위부터의 시그널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데이터 이걸 두 개를 곱하고 러닝 레인만큼 해가지고 웨이트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델타 룰이 되겠습니다. 이 델타 룰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개수를 차이를 러닝을 하는데 그 차이 러닝하는 것은 러닝 레이 곱하기 델타 시그널 곱하기 현재 데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